대행사 선정 정말 어렵죠. 광고든 마케팅이든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거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업체마다 제안서는 그럴싸하고 실적도 좋아 보이니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고민되시잖아요. 저도 이제 MSO를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직접 실행하기도 하지만 컨설팅과 기획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실행은 좀 신뢰할 수 있는 대행사들을 찾아서 이렇게 좀 맡기기도 하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성과 좋은 곳을 찾으려고 진짜 검증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쓰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그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딱 두 가지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성과 보고서 샘플 요청하세요. 최근 마케팅 트렌드는 제가 앞에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마케팅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하지 않는 마케팅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제대로 된 대행사라면 반드시 성과 보고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보고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약간 감으로만 진행하는 곳이라면 일단 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가 없이 문장으로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가급적 거르시면 좋습니다. 특히 환자 유입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었는지, 홈페이지에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이탈을 하는지, 그리고 그 환자분들이 실제로 문의를 남기는 과정까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나 에이스 카운터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또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따라서 자체 분석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을 하기도 해요. 유입 경로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키워드, 유튜브 등등등 굉장히 다양하겠죠. 중요한 건 각 채널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유입 분석이 보고서에 빠져 있다면 사실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고서가 그렇게 상세하지 않다고 해서 성과를 못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상세한 보고서 없이 마케팅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행사에 대한 의존도가 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뭐가 잘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 선정 시에 보고서 샘플부터 일단 받아보고 검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제가 관리하는 병원의 실제 지난주 데이터예요. 이 병원 원장님은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가지고 보고서 형태보다는 그 로우 데이터를 직접 보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이 병원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각 채널의 유입을 분석을 합니다. 블로그, 키워드 광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입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비용이 각 채널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모든 경로가 다 참조되는 건 아니거든요. 북마크를 한다던가 어떤 특정한 사유로 유입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측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마케팅 효과를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채널별 유입을 확인을 했으면 다음으로는 유입된 방문자들의 이동 경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페이지에 몰리는지 어떤 흐름으로 이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 홈페이지가 최초에 기획된 의도랑 맞는지 검토를 해야 돼요. 이런 흐름 분석 없이 마케팅을 진행하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조차 모르고 돈을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가 할 말이 참 많다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병원 홈페이지 아무리 싸도 몇백씩 받고 비싸면 1,500, 2,000 우습게 받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무슨 기획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냐고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제가 개발만 10년 했거든요. 제 생각에 웹 에이전시들이 돈 벌기 제일 쉬운 곳이 병원 홈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채널의 유입과 이동 경로들을 분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최종 페이지까지 고객들이 도달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페이지에서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잘 얻어가면서 얼마나 그 페이지에 집중을 하고 결국에 문의까지 연결되는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수로 분석할 거예요? 당연히 다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스크롤 깊이 측정이에요. 이렇게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이탈하는지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최종 소비자가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스크롤 어디까지 내렸는지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콘텐츠가 방문자를 오래 머물게 했는지, 반대로 어떤 요소가 흥미를 잃게 하고 이탈을 유도하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섹션에서 이탈률이 되게 높아진다면 그 섹션에 포함된 문구나 이미지 또는 버튼 등의 요소를 좀 조절을 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한번 만들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개선을 해야 진짜 마케팅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이탈률 분석 없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 아무 문제를 모른 채 계속 돈만 쓰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대행사 좀 이렇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교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저기를 저렇게 수정해야 된다. 근거가 도대체 뭐냐고. 제가 보여드린 이런 근거 제시 없이 무턱대고 그냥 이야기하는 건 다 감에 의존하는 거죠. 감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거 딱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환자 유입 경로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페이지 이탈률 분석해주는지. 왜냐면 병원이라는 게 결국에 광고라든지 이런 걸 보고 홈페이지 와서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을 한 다음에 문의를
문의를 하게 되거든요. 뭐 유튜브 영상을 봤거나 인스타그램 보더라도 결국에 환자들은 홈페이지 찍고 들어와서 보게 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홈페이지 확인을 합니다. 아니, 병원 전화번호를 알아야 전화를 하든지 뭐 DB를 남기든지 할 거 아니에요. 환자의 유입 경로와 이 이탈률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실제로 이것들을 모두 충족하면서 하는 업체들을 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대행을 주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직접 컨트롤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진짜 이런 것들 하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병원 쪽으로 잘 안 옵니다. 왜냐면 시장이 너무 좁아요, 이쪽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업체 선정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고서 샘플 받아보시고 거기에 환자 유입 분석이 있는지, 꼭 이탈률 분석이 아니어도 돼요. 나름의 체계적인 분석들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런 것들이요.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대행을 맡기는 업체의 간단 보고서인데 제가 그냥 참고용으로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도 안 해주면 그냥 그 업체 잘라 버리세요. 아무튼 이렇게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업체들이 뭘 얼마나 해줄지 다 써져 있기 때문이에요. 보고서 보면 알잖아요. 얘들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이게 모든 CCBB의 핵심이 됩니다. 보고서 보시고 업체 선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 사실상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무데도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앞으로도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제가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